안녕하세요. 내랑 진상조사단 주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란 숙의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도 거부하면서 버티기, 시간 끌기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반헌법적 고집불통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2인자 김용현 또한 버티기로 일관하며 이 국정 파탄에 대해서 자백과 자성은커녕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용현 변호인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부정선거를 증명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필요한 당연한 정치 행위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그야말로 아나무인식으로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제 제보에서 밝힌 것처럼 윤석열 12.3 내라는 실체는 끔찍하고 잔인함을 넘어 악마 수준의 기획이었다라는 점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정보학교장이었던 노상원의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60 내지 70페이지에 이르는 수첩에서는 수거와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단에 들어온 믿을만한 제보 중에 하나는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 블랙 요원들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청주 내수 기지 폭파 임무까지 부여받았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청주 내수 기지뿐만 아니라 대구에는 아주 중요한 군사 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청주, 대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임무가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동맹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계엄의 정당성을 넘어서서 한반도를 동맹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으로 돌입하려는 전시체제로 가려는 매우 음흉하고 위험한 의도까지도 포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갈 경우라는 시점까지 임무 하달했다는 것은 앞서 윤상현 의원 등 석동현 변호사 등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였다라는 그들의 얼토당토 않는 반헌법적인 궤변에 맞추기 위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윤석열 내란 숙에는 하루빨리 체포 구속되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국정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광범위한 수사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방첩사는 계엄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정보사는 그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12.3 내란의 두 주축은 방첩사와 정보사라고 할 것입니다. 방첩사에는 충암파 여인형이, 정보사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우선 정보사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정보사를 왜
실행기관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었느냐 정보사 수사 2단을 밝혀드렸는데요. 그 불법 조직을 정보사에 둔 것은 HID와 블랙 요원을 광범위하게 포섭 유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한반도 전시체제로 돌입하려는 명분을 쌓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압력하는 요원들이 있다는 것에 그들은 주목했다고 봐집니다. 또한 점집은 단순히 노상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노상원은 정보에서 자라온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게 점집의 기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 요원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전 현직 정보사 요원들도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신상을 잘 드러내지 않은 수사를 깊숙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포섭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들에게 활동 자금, 활동 종료 후의 보장, 무기 공급, 접선 방식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려면 정보사에 그 또아리를 틀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노상원이 군산에 있는 무속인에게 1년 후에 탄핵이 될 건데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자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연락망을 구축 가동했고 그 실행이 성공할 만큼 인적, 물적 지원을 튼튼히 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보사 이 수사단의 광범위한 블랙 요원들을 전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첩사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방첩사는 바로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계엄 문건을 실행할 수 있는 점검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지금 시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입구를 막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장관 직무대행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즉시 직무 해제, 직무 배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 배제를 촉구합니다. 한 사람은 국방부 홍창식 법무관리관입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24년 9월 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후임으로 임용됐습니다. 2007년 육군본부 법제과장,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을 지냈고 2019년 2월에서 2023년 4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있었습니다. 김용현과는 육군본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또 2021년 4월에서 2022년 3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12월 3일 계엄 당일 계엄 문건에 대해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인하면서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습니다. 당일 김용현이 계엄 문건과 합참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법적 검토를 지시했고 정유린 법무과장과 실무중령이 홍창식과 함께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당일 하루 종일 얼굴이 창백했고 계엄 당일에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 관련한 법령 검토 및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해 공조수사본부 편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김선호 차관에게 조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노상원의 수사를 축소하고 있고 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노상원이 본 진상조사단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집이 단순 사주 점풀이 해주는 곳이 아니라 요인 접촉, 블랙 요원 포섭 등의 다양한 접선, 암호 전달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추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원자 이렇게 축소 은폐하는 것이 바로 내란 속의 윤석열의 범죄와 재상을 감추고 꼬리 자르려는 시도라고 봐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인물은 준장 진급 예정자인 두 번째 인물은 감사원 출신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입니다. 이 사람도 속히 직무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의는 방첩사 내부 견제 감시를 위해 지난 정부부터 감사원 출신을 개방적으로 임용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1월 파견된 인물인데 계엄 관련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계엄 이후 오히려 엄격한 내부 통제를 하면서 내부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을 주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들 인사들에 대해 조속히 직무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군 내부 내란 관련자들이 속히 직무 배제가 되고 당연히 수사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국정 정상화가 되면서 군이 조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